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 시니어의 67%는 렌트와 의료비,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 일원의 리얼 아이디 발급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어젯밤 퀸즈 써니사이드의 7번 전철역에서 17세 소녀 한 명이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올여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담당 관리들이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망명 신청을 받아들여 허용 여부를 처리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었던 절차와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의 이민 정책에서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공격이 많았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법안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법제화하려 했지만 불발된 바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통과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민 관련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별도로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온라인 광고는 불법 입국한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 논란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위험 수위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지상작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 써왔던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및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례적 경고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강경합니다. 길라드 에르단 이스라엘 유엔 주재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실망스럽다고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은 하마스와 같은 적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표를 던진 미국 유대인들이 많은데 지금 그들이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 내 대표적인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반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하마스는 바이든을 사랑한다고 비꼬는 글을 올려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야권은 이번 사태를 네타냐후 총리의 실패로 보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 수석 대변인은 미국과의 갈등이 겉으로는 심각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양국 간의 협력이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완화하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시니어의 76%는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7% 가까이는 렌트와 의료비,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 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ACF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어제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AWCA 회관에서 지역 정치인, 시니어 단체 관계자, 의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저지 한인 노인 실태조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자료는 주디심 재단, 사우스폴 재단 등의 후원을 받아 아시안 아메리카 연맹이 미국 7개 주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And I'm delighted to be with all of you as we release the first of its kind national research on the needs and challenges of Korean American older adults in 7 cities, including right here in Bergen County in New Jersey.
where, as I think most of us know, the concentration of Korean Americans is the highest of any county in the United States.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한인 시니어의 97%가 이민자로 나타난 가운데 76%는 영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고 39%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저지 한인 시니어의 67%는 렌트와 식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38%는 의료비, 37%는 렌트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식비가 31%, 교통비 15%가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도 다수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 부족을 꼽았지만 38%나 되는 한인 시니어는 역시 언어 장벽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해진 고립감과 불안감도 호소했습니다. 14%는 외부와의 단절을, 12%는 건강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한 잉그루드 클립스 박명근 시장과 버겐카운티 관계자는 뉴저지 한인 노인들에 대해 더 많은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ACF는 지난달 뉴욕, 어제 뉴저지에 이어 앞으로 LA와 워싱턴 DC에서도 해당 지역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뉴욕 일원의 리얼 아이디 발급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다미스트가 뉴욕주 차량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현재까지 리얼 아이디를 받은 뉴욕 주민은 70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 성인 인구 약 1,590만 명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뉴저지 일대에서도 리얼 아이디의 발급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발급된 리얼 아이디는 현재 81만 6,382개에 불과합니다. 운전자 7명 가운데 1명만이 리얼 아이디를 받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발급률 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에서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인구는 총 1억 5,100만 명으로 발급 비율이 53% 수준이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테러 방지와 신분 도용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신분증으로 공항이나 연방 건물 출입 시 필요한 공식 신분증입니다. 당초 2018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연기 끝에 내년 5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여권이나 영주권, 출생증명서와 같은 신분증명서, 주소가 표기된 거주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이 필요합니다. DMV는 리얼 아이디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공항과 주립공원, 도서관 등에 인력을 배치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대중교통 요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페어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예산 청문회에서 뉴욕시 의회는 지하철과 버스 등의 운임을 50% 할인해주는 페어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 발급 문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연방 빈곤선 120%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를 200% 이하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변경이 시행되면 더 많은 저소득층 및 준빈곤층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시 정부와 시의회는 페어페어스 발급 기준을 연방 빈곤선 100%에서 120%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연간 18,072달러 이하를 버는 1인 가구와 37,440달러 이하를 버는 4인 가구 등은 페어페어스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만약 수혜 기준이 200% 이하로 확대된다면 이 기준이 1인 가구 연소득 3120달러 이하, 4인 가구 연소득 62,400달러 이하로 변경됩니다. 이날 시의회는 또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에 추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젯밤 퀸즈 써니사이드의 7번 전철역에서 10대 소녀들 간의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번졌습니다. 17세 소녀 1명이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어젯밤 퀸즈 써니사이드의 7번 전철역에서 17세 소녀가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젯밤 9시 30분경 17세 소녀와 또 다른 10대 소녀가 퀸즈 블러바드 46번 스트릿역 고가 아래서 다투다 큰 싸움으로 확대됐습니다. 두 사람 싸움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싸움이 격화되면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고 용의자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엘머스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행 후 전철 계단을 통해 7번 전철을 타고 도주한 용의자는 전철의 종점인 플러싱 메인스트릿 역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최근 들어 뉴욕시에서는 10대들의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윌리엄스버그에서 2명의 10대 소년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있었고 월요일에는 17세 소년이 소호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인 플러트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플러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플러트 변종은 미국의 한 하수도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워릭대학교 분양 종자학 교수 로렌스 영은 뉴스위크에 플러트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 내 신규 감염의 2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더 위험한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이 새로운 변종을 완벽히 막지는 못하지만 추가 접종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증상은 기존 오미크론 계통과 유사하며 발열이나 오한, 기침, 호흡 곤란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불편하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 시 집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은 특히 노년층이나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에서 221년 만에 대규모 매미떼 출몰이 예고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매미를 이용한 각종 요리도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식용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미는 나무에 있는 시끄러운 랍스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미를 이용한 음식과 관련 레시피를 개발하는 셰프들을 조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셰프 조셉 유는 매미 김치를 포함해 여러 매미 요리를 창작했습니다. 한국의 미국인인 그는 매미를 통째로 양념과 버무려 발효액이 천천히 매미의 단단한 껍질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매미를 소재로 한 토르티아, 파스타, 치즈, 캐서롤과 같은 요리들도 선보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실제 매미가 랍스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식품의약청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매미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메뚜기와 개미 등 곤충을 이용해 요리하는 시카고의 셰프 앤드류 잭 역시 식재료로서 매미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번 매미떼 출몰을 신선한 매미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매미를 갈아 으깬 뒤 소금을 넣어 발효시킨 요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곤충학자들은 매미가 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자랐다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앞으로 6주간 중서부와 남동부에 1조 마리가량의 매미떼가 출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매미 출몰이 미국 내에서 식용 곤충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 늘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4천 건도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월 21일에서 27일 주간 178만 5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 7천 건 늘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는 그동안 과열 양상을 지속해온 미국의 노동시장의 식고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7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2025년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개정 회칙에 따라 이사회 추천을 받은 최현철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최현철 신임 이사장은 이사들이 직접 뽑은 첫 이사장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한인회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적극 협력함과 동시에 이사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임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정 관련 감시를 철저히 이행해 한인사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사회는 곽호수 부이사장, 이명석 총무이사, 박경은 부총무이사, 켈리강 재무이사도 선출했습니다. 교사 노조 UFT는 7일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3,000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할 경우 시내 856개의 빈곤층 지역의 공립학교들은 즉각 공립학교 학급정원 축소법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건물 내 추가 교실 마련이 가능해 뉴욕시가 1억 8천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교사 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면 학급 정원 축소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UFT의 이번 분석은 학급 정원 축소를 위해서는 최대 19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17,700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시 독립예산국의 추산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뉴욕시는 공간 부족과 함께 이 추산을 근거로 학급 정원 축소법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8일 현금 혹은 카드 결제한 미터기 주차요금 종이 영수증을 차량 대시보드에 올려놓는 기존 방식이 아닌 미터기에 차량 번호판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미터 주차 시스템을 변경한다며 주차 미터기 교체는 5월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봄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스테튼 아일랜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번호판 입력 방식의 새로운 디지털 주차 미터기는 차량 번호 입력과 동시에 현재 시행 중인 파크 NYC 앱과 같이 교통경찰의 휴대용 단속 장치에 결제 내용이 자동 전송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비가 내리고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